이게 54쪽의 대사성 질환. 우리 앞에서 그런 거 있었단 말이야. 분열에 의한 증식 이런 거 하면 분열이란 건 세포 분열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대사성 질환하면 이 대사가 어떻게 물질 대사다. 물질 대사.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긴 거야. 그래서 내가 병이 왜 걸렸냐면 물질 대사에 이상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질병이 생긴 건 맞다. 그러면 얘들은 비감염성 질병이거든. 우리 예전에 배웠을 때 세균, 바이러스 이렇게 감염된 것도 있었는데 얘는 그러면 비감염성. 병을 일으키는 원인체인 병원체가 있는 건 아니다. 감염된 건 아니고 비감염성이다. 이랬나? 근데 이런 거에 뭐가 있냐면 일단 대표적인 게 고혈압. 고혈압은 말 그대로 있잖아. 혈압이 높다는 데서 그럼 혈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일단 너희들한테 요거 들어봤어? 대동맥. 대동맥은 뭐냐면 심장에서 온몸으로 나가는 거지. 그치? 얘들이 수축할 때 그리고 이완할 때 이 압력을 재는 거야. 이랬나? 얘가 그러면 심장이 팍 나갈 때 과심실이 수축을 하면 대동맥이 누가 수축한다고? 좌심실이 심장에서 혈액이 빡 수축해서 나갈 때 그때 대동맥의 혈압 또는 좌심실이 이완할 때 대동맥의 혈압 얘들을 재는 거라. 이랬나? 그러면 일단은 고혈압이란 게 혈압이 높긴 한데 우리가 어디 거 된다고? 대동맥으로 가는 거. 좌심실 나올 때 혈압을 재는 거지. 그래서 고혈압, 최고혈압이 책에 왼쪽에 보면 살짝이 왼쪽에 뭐라고 적혀냐면 고혈압 플러스라네. 수축기 혈압이 130mmHg. 우리 수은 기둥 76cm 기억나죠? 760mm. 그거 단위. 130보다 높고 이완기 혈압, 이게 최저 혈압 이런 얘기거든. 얘가 85 이상이다. 어쨌든 둘 다 높은 거라. 수축할 때 얘가 130보다 높고 이완할 때 얘가 얼마? 85보다 높고. 그러니까 85보다 둘 다 높아서 문제가 되는 게 혈압, 고혈압. 이랬나? 근데 사실은 이거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몸속에 혈관이 때가 껴서 딱딱해지는 거라. 딱딱해지니까 와 이거 혈압 되게 높으면 터질 수도 있대. 그럼 얘들은 심혈관. 심혈관이 뭐냐면 심장에 연결된 혈관. 그럼 뇌혈관은 뇌에 연결되어 있는 뇌에 분포하는 혈관. 얘들이 손상될 수가 있는 거지. 터질 수가 있다는 거라. 이랬나? 그래서 심혈관이나 뇌혈관 관련해서 질환이 생길 수가 있거나 아니면 자, 너희 책에 보면 오른쪽에 고혈압, 뇌혈관계, 심혈관계 있거든. 근데 콩팥 기능이 저하 이렇게 있거든. 얘는 봐놔야 돼. 콩팥 기능이 저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콩팥 어떻게 생겼어? 요래 생겼잖아. 그럼 피가 가서 여기서 가서 걸러져서 나와야 되잖아. 그럼 이게 혈압이 높으면 여기가 혈관이 되게 가늘거든. 되게 가는데 그게 뇌혈관처럼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얘가 손상을 입을 수가 있다. 이러겠나? 그래서 요거 나오면 애들 가끔 좀 틀릴 때가 있더라. 조심. 그러면 고혈압이 있고 두 번째 당뇨병. 당뇨병은 뒤에도 나오지만 1형 당뇨가 있고 2형 당뇨가 있거든. 한마디로 너희들한테 1형이건 2형이건 간에 누가 인슐린이 분비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인슐린이 작용을 잘 못하거나 아마 이번 시험 보면 거의 아닐 거라. 이랬나? 그러면 인슐린이 작용이 잘 안 된다. 2형 당뇨. 인슐린이 나오질 않더라. 1형 당뇨. 이렇게 되면 혈관 안에 혈당, 혈관 내에 포도당 양이 높게 유지가 되는 거지.
근데 너희 당이라고 하는 게 끈적끈적거리는 설탕 요거거든. 이러나 설탕 맹물하고 다르잖아. 끈적끈적거리잖아. 그러면 혈액이 뻑뻑하게 끈적끈적하면 결국 고혈압 생기는 거야. 그 책에 봐봐. 당뇨병에 오른쪽에 보면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거나 잘 안 되는 거라. 근데 피가 끈적끈적하다 그랬지. 그래 그 밑에 심혈관계 질환 밑줄, 시력 상실 이렇게 되는 거라. 사실은 얘가 혈당량이 높아서 이렇게 되면서 심혈관계 질환 또는 시력 상실 돼 있지? 시력 상실 또는 콩팥 기능 저하 같이 있다. 콩팥이 기능이 나빠지는 거. 다 포함이 되는 거라. 이랬나? 왜냐? 여기 눈에도 상당히 가는 핏줄들이 있거든. 걔들이 안 좋아진다. 됐습니까? 그래서 당뇨 걸린 사람들 눈 안 좋아지고 콩팥 안 좋아지고 그래서 발 썩고 이런 거. 말단부 상세 보면 썩고 이렇게 된다. 세 번째 나온 게 고지혈증, 고지질혈증 또는 고지혈증 이렇게. 고지혈증, 고지질혈증. 지질, 그러니까 예를 포도당 뭐 이런 거 탄수화물 말고 지질 안에 인지질, 콜레스테롤, 뭐 스테로이드 이런 거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질이 높다. 고지질혈증. 그럼 여기가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혹시나 알아줘야 되는 게 혹시 이거 왼쪽에 보면 HDL 보이나? HDL, LDL이란 것도 있거든. LDL. 엄마 아빠 건강검진하면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안에 HDL, LDL 이런 거 측정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HDL은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high density, 높은 밀도, 고밀도, 얘는 low density, 밀도가 낮은 거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high는 얘는 높아야 돼. low는 낮아야 돼. 이된다? 근데 거기 문제 잠깐만 볼게. 문제 말고 너희들한테 왼쪽에 보면 이상지질혈증 하는 거 보이나? 이상지질혈증. 그때 봤을 때 넷째 줄. 이상지질혈증은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이 높으면 질병인 거야. 됐지? 그러면서 HDL 수치가 낮은 상태. 얘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높아야 정상이 돼. 높은 건 높아야 정상이라고. 낮은 건 낮아야 정상이라고. 근데 이게 어긋나게 되면 고지질혈증. 높다 낮다가 헷갈릴 수가 있다. 하이 덴시티, 고밀도 된 거는 얘들은 여기서 봤을 때 고밀도 콜레스테롤 얘가 낮은 상태이다 됐지. 낮으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란 거지. 됐나? 요게 정상이다. H 높은 건 높아야 되고 낮은 건 낮아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게 반대로 돼버리면 고지질혈증. 약 먹어야 된다고. 됐지? 또 4번 뭐 있느냐? 그래서 봤을 때 저거 지방간, 통풍 이런 거 있지, 그지? 지방간. 지방간은 어떤 의미냐? 간이다. 간인데 이 간에 원래 누구를? 당을 글라이코젠으로 저장하재. 글라이코젠으로 저장을 해. 근데 글라이코젠은 어쨌든 다당류 아이가? 다당류. 탄수화물인 거야. 탄수화물. 근데 너희들 중학교 때 생각해봐라. 중학교 때 생각하면 탄수화물은 그램당 4kcal, 지방은 9kcal. 쌤 뭐라고 얘기했냐면 탄수화물을 10,000원짜리, 얘를 50,000원짜리. 어차피 똑같이 한 장인데 쓸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 그게 지방이거든. 그래서 내가 먹은 게 좀 많은 거야. 많은데 저축을 할 공간이 모자라잖아. 50,000원짜리를 바꿔봐라. 지갑이 돈 똑같이 들어도 널널하지. 100장 들어갈 거 20장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게 많이 먹은 거야. 많이 먹으니까 지방에서 밥 많이 먹었는데
지방으로 간에다 저장한다. 지방간. 이해됐나? 네? 얘는 그럼 어떻게 물질 대사가 잘못됐다고 원하는 게 아니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 책에 보니까 지방간, 유전적 요인 밑줄, 음주, 비만 이렇게. 그래서 알코올성 지방간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얘들 결국 비만, 당뇨 다 관련 있는 거다. 됐나? 그리고 간염, 간이 피곤하니까 간염 잘 걸릴 수 있다. 됐지? 됐어. 그럼 마지막에 통풍 돼 있지? 통풍. 자, 통풍이라는 게 뭐냐면 요산 생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 흔히 맥주 먹고 치킨 먹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치맥 들어봤지 그지? 근데 치맥 많이 먹으면 통풍 생긴대. 너희들 요소 들어봤지? 요소. 고기 먹고 나면 생긴 요소. 이거 말고 요산이라고 있어. 요산. 비슷한 형태인데 이게 몸에 쌓이는 거야. 근데 얘가 가서 관절을 찔러. 관절에 통증을 유발을 할 거다. 통증을 유발하는데 어떻게 바람만 불어도 아프대. 뭐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어도 아프대. 거기 보면 책에 요산의 대사 이상. 우리 몸엔 요산이 남아있으면 안 돼. 요소로 되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요산은 쌤 알기로 결정 같아. 설탕 결정 이런 것처럼. 결정인데 그게 남아서 안 나가고 있으면. 이랬나? 물에 녹아야지 나갈 거 나가고 쓸 거 쓰는데. 됐습니까? 그렇게 되어서 요산 농도가 과다하게 높았다. 밑에 관절 변형 또는 콩팥 심장 기능 이상. 찌른다 있잖아. 바늘처럼. 찌르니까 콩팥이나 심장 같은 데 혈관에서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 이랬나? 자, 그러면 자 대사성 질환의 요 5가지 보통 이야기하거든. 근데 보통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 개를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자, 대사 물질 대사제. 오른쪽 페이지에. 대사성 질환 있었는데 오른쪽 옆에 대사 증후군이라 보이나? 플러스라네. 맞지? 대사 증후군. 야, 증후군은 영어로 하면 신드롬. 심각하네. 에이즈 이런 거 신드롬 되는 거거든. 대사 증후군. 그럼 대사성 질환이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같이 겪는 게 대사 증후군인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고혈압, 고혈당, 복부 비만 등이 동시에 한 사람한테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이 함께 있으면 나타날 수 있다. 그럼 이 대사성 질환 왜 생겼어?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사람 유전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어. 유전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대부분은 대사증후군 방지하기 위해서 식습관 규칙적으로 먹고 열량 너무 높지 않도록 하고 운동 열심히 규칙적으로 하고 모르면 쌤 다 하는 건데 맞지 그지? 다 하는 거 맞아. 그치? 그리고 활동량 좀 늘려주고 가만히 있다가 운동하지 말고 평상시 활동을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됐지? 그러면서 너희들한테 밑에 얘 봐야 돼. 에너지 균형. 지극히 상식적인데 내가 외워야 되는 단어가 있어. 혹시 있잖아. 사용하고 먹은 거하고 섭취하고 사용량하고 섭취량이 많으면 어떻게 돼? 살찌지 뭐. 맞지? 살찐다 뭐 한다? 비만. 많이 남아있다 보면 당뇨, 대사성 질환, 오른쪽 끝에 체중 증가, 비만, 그다음에 대사성 질환. 그러니까 당뇨도 결국 많이 먹어서 그런 거거든. 여기에다 저축 다 하고 안 되겠다 혈관을 떠돌아다니까. 체중이 증가한다. 대사성 질환이다. 그럼 반대로 만약에 사용이 많으면 섭취보다 사용이 많으면 안 먹으면 빼짝 마르겠지. 체중 감소. 또 영양 실조. 요거 때문에 외워야 돼. 체중 감소는 알겠는데 3가지 적어라, 2가지 적어라는 거야. 2가지 영양 실조가 있어. 한 가지 더 하면
면역에 문제가 생겨. 세 가지 확인. 면역력 저하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한 가지만 적으면 괜찮지. 근데 너희들한테 면역력 저하라든지 대사성 질환, 체중 증가 이런 건 쭉 적어주는 거 말고 요거 까먹을 수 있다는 거지. 이랬지? 됐어. 자, 그러면 일단 다른 얘기는 선생님 봤을 때 뭐 고혈압 왼쪽 아래쪽에 있거든. 왜 혈압이 왜 높아졌느냐? 이런 지방 같은 게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거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쓰면 아까 LDL은 낮아야 된다 그랬지. 얘가 많아지면 혈관 안에 꽉 딱딱하게 좁게. 그러면 잘못해서 약한 부분이 터질 수가 있다. 이랬나? 됐어. 일단 이 부분은 쌤 이렇게 하고 진도는 끝. 자, 뒤로 갈게. 뒤로. 우리가 신경계. 몇 쪽일까? 수는 몇 쪽? 124쪽. 네, 제목이 우리가 신경계 일단 볼게. 신경. 흥분, 전도, 전달을 좀 해볼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 그럼 일단 우리가 목표하는 게 이거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적었다. 제목을. 됐습니까? 자, 이렇게 자극이라는 것은 외부의 환경 변화다. 얘들은 신경계가 작용을 해서 적절한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 몸을 보호하거나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돼. 그치? 그런데 도대체 이 신경계라는 녀석이 얘를 환경 변화를 갖다가 어떤 정보를 전해줘야 되잖아. 맞지? 그럼 이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전해주는 걸 뭐라 할까? 전도 전달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정보를 어떻게 할 거다? 전도할 거고 전달할 거다. 됐나? 자, 그러면 선생님 이 정보, 그치? 얘가 어떤 정보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빛이 변한다, 온도가 변한다, 맛이 있다, 다 되는 거라. 다 되는 건데, 자, 일단 그러면 지금 얘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신경계니까, 그치? 얘는 신경계가 됐단 말이야. 신경들이 모여야 될 거잖아. 맞지? 누가 있어야 돼? 뉴런이 있었어야지. 맞지? 뉴런이 있어야 돼. 뉴런은 신경계를 구성하는 구조적이며 기능적인 기본 단위더라.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겼느냐? 가장 스탠다드한 형태를 하기 전에 선생님 이렇게 적을게. 자, 감각기관이 있거든. 감각기관. 그럼 감각기관에서 뭔가를 받아들여. 쭉쭉쭉 보내는 거라. 이렇게. 근데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이는 게 갈 때는 이렇게. 마리집 뉴런. 그래서 중간에 요건 빨간색. 얘는 내비게이션 위치, 내 위치처럼 돼 있던 거. 요게 신경세포체. 좀 특이합니다. 그지? 얘가 신경세포체가 이 길쭉한 거 이름 뭐였지? 축삭돌기. 축삭돌기의 한쪽 옆에 떡하니 있었다는 거. 기억을 해야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감각기관에서 와서 여기로 보내야지. 맞지? 그러면 여기 어디요? 요렇게 세포가 있을 거고 뻗어 있을 거고 물론 받아들이는 부분을 우리가 무슨 돌기? 가지돌기 그리고 신경세포체 핵이 있을 거다. 생명활동 도와줄 거다. 맞지? 요게 무슨 뉴런? 연합뉴런.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제일 앞에 거 구심성 뉴런, 연합, 뉴런, 원심성 뉴런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럼 유런은 크게 세 가지로 볼 건데, 지금 세 번째 것도 그치. 이렇게 적을 거라. 두 번째 거 비슷하게. 그래서 이 쭉쭉쭉 뻗은 게 가지돌기. 가지돌기. 즉, 세 개의 구성 요소가 있었다. 가지돌기에서 받아들이고 축삭돌기 따라서 전달해 주기 위해서 에너지와 모든 걸 조절하는 신경세포체가 있다. 세 개의 요소로 돼 있다. 생긴 모습은 조금씩 다른데, 자, 감각기관의 거 이렇게 신경세포체가 뻗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구심성이고 무슨 감각 뉴런이다, 연합 뉴런이다, 원심성이다, 운동 뉴런이다. 그럼 얘는 근육이, 내장기관이 이렇게 있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 더 기억을 하는 게, 연합 뉴런은 누구와 우리 몸에 있는 뇌와 석수를 구성할 거고, 사실 얘들 둘이는 말초신경계다. 뒷단원 얘기다. 거기까지가 시험 범위에 들어갈 것 같다. 됐나? 자, 그럼 일단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여기도 마리집 그려줘야 됐던 거 아니야? 여기도 마리집을 그려준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축삭돌기 일부만 다시 좀 떼올 거다, 조금 있다가. 여기, 요렇게 있었던 거, 요렇게 있었던 거, 요렇게 있었던 거. 이게 핵을 그려야 돼. 핵을. 이거 슈반이라는 할아버지가 알아냈는 슈반세포다. 슈반세포인데 절연체다. 그럼 절연체라는 것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맞아. 우리 몸에 흥분의 전도는 전기적으로 신호가 전해질 거거든. 그런데 슈반세포는 얘 자체가 절연체이기 때문에 이온의 이동이 없어. 전류가 흐르지 않아. 그래서 이 부분 기억나나? 여기 이름은 랑비에 결절. 그치. 할아버지 이름이다. 랑비에르 하는 사람. 랑비에 결절. 여기는 다른 데보다 어떻게 Na 플러스 K 플러스 이동하는 통로, 펌프, 얘들의 수가 많다. 그래서 이온이 상당히 잘 이동할 거다. 그러면서 자, 뒤에 또다시 나오겠지만 여기 랑비의 결절이지만 퐁당 전기적 신호가 전해지대. 그치? 그래서 전도 속도가 빠르나? 무슨 전도? 도약 전도. 그렇지. 랑비의 결절에서만 활동 전이가 나타난다.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 도약 전도가 일어나서 흥분의 전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신호가 전해지더라. 그럼 일단 뉴런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구심성 감각, 원심성 운동, 연합, 뇌와 척수 구성. 그런데 이렇게 슈반세포 절연체에 있는 건 왼쪽, 오른쪽엔 있고 중간에 연합 뉴런은 없다. 근데 이걸 슈반세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더라? 김밥이 돌돌돌 말린 것 같지? 이름이 마리집. 그렇죠. 마리집.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마리집. 그러면 이쯤에서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하면 뉴런을 갖다가 조금 전도 속도 비교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 마리집 뉴런이 있고 민마리집 뉴런이 있다. 민마리집 뉴런. 말 그대로 축삭돌기에 마리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마리집 뉴런, 민마리집 뉴런. 누가 더 빠르다? 마리집이 빠르다. 얘가 좀 느리다. 그러면 마리집, 민마리집 말고 또 다른 하나. 여기서 축삭의 굵기. 자, 집에 부모님의 운전 습관은 모르겠는데 쌤 같은 경우는 우리는 큰 도로를 좋아한다. 좁은 도로가 빠른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많이 막히거든. 얘들도 그렇다. 축삭의 굵기가 굵었을 때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다. 이온들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전도 속도가 마리집이고
굵기가 굵으면 전도 속도가 빠르더라. 이랬습니까? yes. 그러면 4번. 4번. 그럼 신경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 신경 전도. 우리는 포커스를 줘야 되는 게 축삭돌기 부분을 봐야 되거든. 축삭돌기. 4번. 전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의 뉴런 내에서 하나의 뉴런 내에서 이게 핵심 전기적으로 신호가 전해지는 것.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되게 신기하고 신비로운 것까지 되는데, 자, 전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일단 내가 전기적으로 된다. 이온이 이동을 한다. 이온이 이동한다. 근데 이온이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 Na 플러스하고 K 플러스하고. 혹시 Na 플러스가 몇 번? NA가 11번. K가 19번. 그래서 이온이 되었다. 나트륨 이온보다 칼륨 이온이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단다. 전자껍질이 2개짜리고 전자껍질이 3개짜리니까. 네. 그 다음 쌤이 이렇게 이야기할게. 이거 하기 전에 뉴런 내에서라고 이야기했는데 쌤이 이렇게 볼게. 이게 뭐냐면 축삭돌기 일부인 거야. 아까 랑비의 결절인데. 근데 이게 안쪽이고 이쪽이 바깥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게. 물론 이렇게 있을 거니까 안과 밖이 있겠지. 안과 밖. 일단 무조건 항상 야 나가 있어. 밖에 나트륨 이온의 수가 엄청 많아요. 이게 예외가 없다. 예외가 없다. 항상. 그리고 안쪽에는 칼륨 이온의 수가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다지. 그러면 안쪽에도 나트륨 이온은 있어. 하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서 쌤 째매하게 적어줄게. 얘는 수가 적습니다. 바깥쪽에는 칼륨 이온이 있긴 한데 그 수는 적어. 쬐끔 있어. 쬐끔 있어. 있긴 둘 다 있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이 경우에 문이 3개가 있다. 하나는 회전문, 하나는 일반적으로 여는 문처럼.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일단 얘들 동글동글하게 생긴 게 이름이 Na 플러스 K 플러스 펌프라고 불리는 애가 있는데 얘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다. 단백질인데 이 이름이 펌프제. 펌프라는 얘기는 에너지 쓸까 안 쓸까? 에너지 줘야지 움직이는 거라. 이 펌프라는 녀석은 ATP를 소모를 할 건데 이게 단위 뭐냐고? 단백질이다. 단백질로 된 문이 있고 얘들이 어떻게 하느냐? 나트륨이 왜 이래 많을까요? 열심히 에너지 소모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작동하는 거야. 계속 작동해서 여기 나트륨 많다는데 아니 그래도 나트륨 줘야 돼. 나트륨 밖으로 계속 뺀다. 계속 뺀다. 나 나트륨 몇 개? 2개. 2개의 나트륨 이온을 빼면서 몇 개? 쏘리. Na 플러스 몇 개? 3개. 거짓말 하려고 했더니 애들 갑자기 표정이 바꿨다. K 플러스 몇 개? 2개. 2개. 그래서 너희가 봤을 때, 째매한 거 3개, 큰 거 2개. 그래, 공평하지. 그나? 그래서 마트레이드, 포로 맞교환 같은 거야. 우리나라, 포로, 이거 포로 이렇게 맞교환. 됐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계속해서 작동해. 언제 작동해? 계속. 그래서 저거 나래 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 언제 있을까? 항상. 뉴런의 막을 통해서 이온의 이동은 언제 있을까? 항상. 이 이동, 펌프 말고 통로도 이제 펌프가 항상 ATP를 소모하면서 작동하니까 이 농도 경사가 유지가 된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자, 여기서 하나 안쪽에는
단백질이 많아요. 우리 몸에 구성한 단백질이. 근데 단백질인데 단백질이 이게 음전압이 뛰어. 마이너스 덩어리야. 마이너스 덩어리. Na 플러스도 양이온, K 플러스도 양이온인데 안쪽은 음전할 때는 단백질이 많이 있어. 이랬나? 그래서 우리 몸은 요때가 뭐냐? 아무런 에너지 받지 않았을 때. 근데 쌤이 좀 덜 그린 게 있지. 그치? 여기 누가 있어야 돼? Na 플러스 통로가 있어야 되고 K 플러스 통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근데 이름이 통로라고 되는 얘들은 HP 쓸까 안 쓸까? 그냥 밑에다 적어주면 될 것 같아. 그림에 굳이 안 하고. 얘들은 에너지 ATP 그런 거 안 써요. 통로를 통한 이동은 ATP 소모하지 않는다. 근데 선생님이 그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 자, K 플러스 U 출 재분극. 나는 공부는 하나만 하는데 K 플러스가 유출되는 걸 재분극이라 한다.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했다. K 플러스가 유출된다. 재분극이다. 알파벳 K 닮은 애가 3개다. 동시에 K, K, K. K 플러스가 유출. 유출은 안에서 받기가 밖에서 아니가. 안에서 밖으로. 그치? 안에서 밖으로. 에너지 써 안 써? 안 써. 왜? 안에 K 플러스 되게 많거든. 근데 자 에너지 안 써. 이 말을 다른 말로 확산. 땡큐. 에너지 안 써. 확산. 그럼 K 플러스가 이렇게 됐으면 Na 플러스는 반대겠지. Na 플러스는 유입. 탈분극. 이랬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얘는 Na 플러스가 유입이니까 밖에서 안으로. 에너지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으로 오는 거니까 유입이라 그러고. 얘는 뭐라고? 분극 상태가 깨진다. 탈분극. 지금 분극이 뭐예요? 이렇게 농도 경사가 유지되는 걸 분극 상태. 자, 밑에 이온의 농도 경사 이런 표현을 쓴다. 이 이온의 농도 경사가 유지가 된다. 이게 분, 극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다시 쌤 이런 얘기 잠깐 할게. 이런 얘기 역치. 그러니까 역치 이상의 자극 또는 역치 전압 이런 게 있거든. 그 역치가 뭐냐면 자 내가 너무너무 졸렸어. 그래서 잠이 너무 와서 석식 먹고 조금만 자려고 하고 있었다. 근데 안 잘락하다 달리니까 좀 그래. 근데 어쨌든 간에 야자 시작하고 졸고 있으면 쟤한테 혼날 것 같아서 옆 친구한테 얘기했단 말이야.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라이벌인데 어쩔 수 없이 걔한테 부탁했어. 이따 좀 깨워줘. 이렇게. 자,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친구가 뭐? 라이벌이라고 했잖아. 어째? 이거 복선이 있었는 거야. 깨워줘. 근데 뭐? 윤정아 깨라. 야, 굴굴 막 침 흘리고 막 자고 있는데 윤정아 깨라. 이렇게 깨겠나? 흔들어 깨야지, 맞지? 그러니까 역치가 뭐냐? 반응이라서. 알았어, 깰게. 하고 반응을 할 정도 되는 값. 값. 됐나? 어떤 액션, 나타날 수 있는 그 값, 경계값, 그 역치. 이랬나?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번 역치가 나올 건데, 역치 자극. 반응할 정도 센 자극. 그치? 그럼 탈분극 될 때도 요만큼 딱 돼야지 탈분극 완전히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거. 어떤 경계가 되는 값이다. 값어치 할 때, 값.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는 값. 경계치, 값. 그 의미. 그치? 그래서 역치 자극, 역치 전위 이런 말이 쓸 거다. 그 용어들이 우리가 과학책에서 보는 거하고 말할 때가 조금 달라서 그럼 일단 전도를 하기 전에 선생님이 하나의 뉴런에서 전기적 신호가 정해지는 게 전도인데 지금 뭐가 있는지 알아야지 얘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변하는지 알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일단 막에 대한 구성만 알아봤어. 막에 대한 구성. 일단 생물체 안쪽은 그래서 너희들한테 시험에서 되게 잘 물어.
어떻게 묻냐면 이렇게 해서 이건 안 적어도 돼. 이렇게 여기가 원 구간입니다. 여기가 투 구간입니다. 원 구간입니다. 투 구간입니다. 뭐 개념 완성을 쫙 풀고 왔는데 개념 완성을 보니까 몇 문제 이렇게 냈더라고. 그 한 권 안에도 몇 문제 냈어. 한 서너 문제 낸 것 같아. 문제 별로 안 되는데. 그래서 안쪽이구나 바깥쪽이구나 하는 얘기가 있다. 자, 그러면 5번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포막에 이런 형상이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5번에 흥분의 전도 과정. 이게 나도 고등학교 때 배웠단 말이야. 흥분의 전도 과정. 좀 헷갈리는 게 있어. 일단 이름을 외워야 돼. 이름을. 자, 분극. 분극이 뭐냐면 안쪽 바깥쪽 이온이 딱 경사지고 있는 거. 분극. 에헤이, 깨졌다. 탈. 분극. 탈. 분극. 어긋났다. 분극. 팍 깨졌다. 그치? 그 다음. 에이, 다시. 재분극. 재분극. 지나고 나면 다시 분극으로 됩니다. 분극. 그러면 혹시 우리 중학교 때 전류계, 전압계 이런 거 있었잖아. 맞지? 우리는 이런 세포 밖에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교실 밖에 온도가 중요하잖아. 교실 안에 온도만 중요하지. 그러면 분극 상태는 뉴런의 안쪽이 마이너스 70mV. 전압계 딱 연결하니까 안쪽하고 바깥쪽 딱 하니까 안쪽이 마이너스 1 때 값이 70이 딱 되는 거라. 왜요? 아까 봤지? 단백질 마이너스. 그 양이온도 안에 밖에 다 있었지. 근데도 단백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우리 다 똑같다. 거의 마이너스 70. 같은 종의 생물. 거의 똑같더라. 이랬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70V를 유지하고 있었어.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딱 찌르는 자극 아니면 어떤 신호를 갖다 준단 말이야. 전기적으로 주니까 갑자기 여기가 마이너스였지. 얘가 값이 커져. 그걸 갖다 뭐라 하냐. 막전위. 전압, 전위. 우리 물리 시간에 뭐 전위, 전압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혹시 너 이렇게 봤던 기억나? 이렇게 마이너스 70 좀 꺾였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될 거라.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봐봐. 이게 뭐냐면 옛날에 뭐 심장 뛰는 거, 박동 이렇게 된 거 있었지. 그치? 그게 이렇게 그려진다. 단위가 밀리세크. 시간, 자극 딱 줬대. 자극을 딱 줬다. 여기. 자극을 딱 줬다.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선생님이 알려줄게. 대학교 가면 이런 공부하거든. 책 되게 있어 보여. 컬러풀한 데 있잖아. 온갖 거 딱 있는데, 자, 저 자극을 딱 주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자, 바레이, 요건 안 적어도 된대. 만약에 선생님이 있는 요 단상에 문들이 있어. 아니면 선생님이 1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 딱 얹어놨거든. 1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 나도 때 선생님이 탁 뛰면 어떻게 되게? 동전이 들썩거리겠지. 그 현상이다. 아까 봤을 때 선생님이 100원짜리 동전이 있고 500원짜리 동전이 있잖아. 어느 게 작아? 100원짜리가. 작겠지, 가볍겠지. 벌렁? 빨리 움직여. 근데 500원짜리는 무겁잖아.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는 거야. 천천히. 그러면 Na 플러스가 째매하다 그랬잖아. K 플러스가 크다 했잖아. 사실 이렇게 선생님이 있었으니까 쾅 뛰면 100원짜리 동전은 불, 500원짜리 동전 천천히 이렇게 하듯이 여기서도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막이 딱 있었는데 자극을 탁 주잖아. 여기에 문들이 빡빡하게 있었는 거야. 그게 Na 플러스 통로, K 플러스 통로인 거야. 근데 뭔가 쾅 치니까 어떻게 요 째매한 게 따그닥 열렸다 닫혔다고. 나 열렸다 닫혔는데 열리는 동안 갑자기 어떻게 Na 플러스는 무조건 밖이 크지. Na 플러스는 나가 있어. 밖에 나가 있어 해서. 그래서 바깥쪽에 Na 플러스가 항상 많았는데 물 열리는 순간 얘들 막 들어와. 그럼 잠깐만. 아니 마이너스 70이었는 거야. 마이너스 70mV였다가 얘가 갑자기 뚝 열리니까 Na 플러스가 막 들어오겠지. 막 전이
이거 아까 쌤 전류계, 전압계, 전압계 연결해놨다 그랬잖아. 그 바깥쪽, 안쪽으로 연결해놨을 때 그거 이름이 막전위라고. 그러니까 이게 세로값이 막전위라고. 막전위. 됐나? 그럼 Na 플러스 좀 들어왔대? 그럼 안쪽이 플러스가 좀 많아지겠지. 그럼 마이너스가 약해지는 거야. 마이너스 약해졌는데 요 정도가 얼마냐? 마이너스 55. 마이너스 55. 자, 적을 쌤 비율을 이렇게 했다. 시험 기간이 다 돼간다. 그리고 우리 반 애들 정말 개구장이 있고 이랬는데 갑자기 시험 3주 남았네 이러면서 쫙 분위기 자체가 석식 먹고 공부하는 분위기로 쫙 됐어. 처음에 한둘 공부할 때는 자료 좀 오버하네. 좀 이따가 하지. 뭘 20분 전부터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부터 2명이 아니고 10 몇 명 이렇게 하면 나도 공부해야 되는데 이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것처럼 NA 플러스 약간 들어왔을 때는 이게 조금 더 열까 말까 이러고 있었는데 딱 열려서 마이너스 55가 될 만큼 들어오잖아. 야, NA 플러스 뚜껑 다 열어. 이렇게 된 거야. 명령이. NA 플러스 통로가 확 열려. 그나 있는 힘껏 다 열면 부르륵 들어오겠지. 그때가 들어오면 얼마? 플러스 35까지 막전위가 쫙 상승하는 거야. 이거는 너가한테 측정하라가 아니고 이걸 안쪽에 바깥쪽에 전류계 전압계에서 다 측정을 해봤어. 해보니까 안쪽이 플러스 35 될 때까지 들어오더라고. 그치? 근데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 하냐면 활동전위. 활동전위. 얼마로 이야기할 거냐? 105mV. 이게 왜 그런 얘기가 생기냐면 자, 활동전위 값을 지금 강조를 안 할 수는 있다. 안 할 수는 있는데 너희들한테 일단 원래 마이너스 70이었는데 Na 플러스가 유입이 되면서 안쪽이 커지지. 근데 정말로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35가 된 건 아니잖아. 이거는 이게 상대적인 값이지. 바깥에 비해서 안쪽이 마이너스 70. 바깥에 비해서 안쪽이 플러스 30. 이렇게 된 거니까. 그 차이가 얼마야? 105.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105. 됐습니까? 그래서 양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활동전위가 뭡니까? 흥분했다고. 내가 신호를 전해줄 것 같다. 이게 활동전위다. 활동전위. 됐나? 근데 아까 쌤 이런 얘기 하지 않나? Na 플러스가 얼른 움직이고 K 플러스 천천히 움직인다고. 그치? 그래서 자, 사실은 자극을 주니까 Na 플러스가 훅 움직이고 그리고 K 플러스는 좀 천천히 움직이고 이거는 나가고 들어오건 의미가 없어. 몇 개 움직여? 이온 개수를 갖다가 그래프로 이야기한 거지. 그럼 Na 플러스가 제일 많이 움직일 때보다 K 플러스가 제일 많이 움직일 때는 좀 늦어. 이해되겠나? 그리고 이게 Na 플러스가 제일 많이 움직일 때 이때가 요때인 거야. 플러스 35일 때. 이건 기억을 해둔 게 낫대. 자, 지금 거기 책 몇 쪽? 오른쪽 아래쪽에 127쪽. 127쪽. 아래쪽에 보면 혹시 1, 2 갭 있지? 여기 있지? 맞지? 그치? 1, 2 갭 있지? 요 사이에 플러스 35 되겠나? 그 밑에 그래프하고 점선으로 쫙 연결돼 있지 않나? 그치? 밑에 그래프는 이온의 투과성이가 그치? 이온 몇 개 이동해? 이게 투과성. 됐나? 근데 누가 먼저 움직여? Na 플러스가 먼저 움직여. K 플러스는 천천히 움직이고. Na 플러스가 진짜 많이 움직일 때 있지? 그때가 요때인 거야. 플러스 35. 됐습니까? 이때 Na 플러스 수가 최대로 이동을 할 때다. 투과하는 게 Na 플러스가 제일 많이 이동할 때 이때가 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그래프 자체를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위에 올라갔을 때 그래프로. 됐습니까? 그 다음 얘가 그러면 잠깐만 Na 플러스 수가 이제 최대로 이동을 했지? 그 다음 어떻게? 점점점 Na 플러스보다 K 플러스가 이제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Na 플러스는 유입이지. K 플러스는 유출이지. 그럼 플러스가 나가는 거야. 다시 마이너스로 막전위 값이 낮아질 거거든. 그럼 우리가 막전위 값이 유지가 될 때가 분극.
막전이 값이 커질 때를 탈분극. 막전이 값이 다시 작아질 때를 재분극. 됐습니까? 막전이 값이 상승하고 있을 때, 막전이가 상승하고 있을 때가 요만큼이 탈분극. 탈분극. 하강하고 있을 때가, 막전이가 하강하고 있을 때가 재분극. 근데 여기는 일단 좀 다르대. 요거 과학자들 되게 좋아한다. 이거 일단 적어두면 마이너스 80mV다. 마이너스 80mV. 자, 제가 무슨 말인지. 일단 얘네 이름은 과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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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점인데, 이거 과학자가 진짜 좋아하는 점, 요 점 두 개. 막전니까. 있는데, 자, 바래.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쌤, 쟤는 왜 마이너스 80이에요? 아까 쌤 K 플러스는 문이 크다 그랬지. 열고 닫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늦게 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닫아 했는데, 알았어. 근데 닫는데 오래 걸리니까 그 사이에 확 움직여버린 거지. 많이 나가버려서. 됐나? 그래서 마이너스 70이 되고, 자, 쌤 궁금한 거 있다. NA 플러스 K 플러스 통로는 언제 움직여? 항상. 펌프는 항상. 그치?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하나가 있다. 자, 일단, 우리가 봤을 때 몸속에서, 쌤 목소리 들리지? 이게 들리고 할 때 뉴런에서 계속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지. 생기는데, 너희가 잘 틀리고 실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저거를 탈분극. 분극. 분극 상태. 분극 상태는 마이너스 70mV로 유지가 된다. 그리고 NA 플러스 K 플러스 펌프. 이게 명사대. 내 이름 적어라 했는데 박윤저 이렇게 적으면 안 되잖아. 정까지 적어야 되잖아. 그까지 하는 것처럼 NA 플러스 K 플러스 펌프. 이게 이름인 거야. 얘가 ATP를 소모하면서 작동을 하고 있다. and 그 다음 게 중요한 거야. and 누가? 일부의 K 플러스 통로가 열려 있다. 일부의 K 플러스 통로가 열려 있다. 이 말을 기억을 해야 돼. K 플러스 통로가 열려 있는 게 일부가 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 물을게. 분극 상태일 때 확산에 의한 이온의 이동은 있다, 없다? 있다. 통로는 무조건 확산이다. 통로는 확산. 통로는 에너지 안 써요. 에너지 쓰는 거하고 달라. 에너지 쓰는 건 능동수소. 확산에 의한 이온의 이동이 있다. 이렇게 기억한다. 확산에 의한 이동이 있다. 통로가 열려 있다. 그것도 일부 K 플러스 통로만. 이렇게. 말 듣나? 자, 그러면 일단 흥분 전도 과정에서 분극 상태가 있고 탈분극, 재분극, 분극. 그러면 통로가 열리고 닫히냐에 따라서 이온이 열심히 Na 플러스 유입, K 플러스 유출, 다시 우리가 마이너스 70을 유지하되 마이너스 70이냐면 나가고 들어오기 때문에 막전이가 유지가 된다. 이게 분극 상태. 그치? 근데 이게 한 점이래. 내가 이걸 잘 생각해. 한 점을 생각하면 가로축이 시간인 거야. 시간에 따라 이렇게 변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1교시, 2교시, 3교시.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시험을 쳐야 돼. 무슨 시험을 쳐야 되는데 첫 번째 서류 면접, 시험, 그리고 대면 시험. 이렇게 1차, 2차, 3차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서류 통과 안 했는데 면접 시험 보러 갈 일이 있나 없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쟤하고 얘하고 그 다음에 되는 거야. 잘 됐나? 응. 혹시 여기서 다른 거 필요한 거? 마이너스 70에서 35까지. 요 차이.
안 돼. 안 해. 요거는 순간적으로 있잖아. 예외적으로 잠깐이거든. 이해되겠나? 좋은 질문.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70을 항상 유지하는데, 순간적으로 왜 우리 엘리베이터, 사람들 꽉 차서 10,000원, 이렇게 해서 삐! 닫혔다 다시 열어주재. 몇 명 좀 내리세요. 이렇게. 그 형태로. 아주 순간적인 것 때문에 마이너스 80을 무시하고 활동 전후의 값은 105mV.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지. 이해되겠나? 됐어.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질문 없었고, 끝나? 자, 그러면 분극 상태 유지할 때에다 항상 K+ 통로가 일부가 열려있다. 요걸 기억을 하고, 펌프가 항상 작동해서 농도 경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해도 확산. 에너지 소모하지 않아도, 에너지 소모하지 않고도 확산. 에너지 소모해서 펌프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쌤 좀 전에 마지막에 한 점에서 이렇다고 했잖아요. 쌤 저는 한 점이 안 궁금해요. 그러면 한 점이 안 궁금하고 실제로 전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궁금하단 말이야. 맞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뉴런에서 막전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일단 괄호 열고 양방향. 아직은 쌤 전도기 때문에 그냥 별 달고 시작했대. 뉴런에서 막전위 변화는 양방향으로 일어날 거다. 쌤 우스갯소리처럼 1차, 2차, 3차 서류 면접하고 그리고 면접 시험 치고 그리고 입사 시험 치고 면접 보러 간다. 우리 왜 동아리 이런 거 뽑힐 때도 하잖아. 서류 내고 보러 오세요 뭐 이런 거. 뭐 최종 면접 더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막전위 변화도 어떻게 되냐. 자, 이런 뉴런 좀 길다. 좀 긴데. 일단 쌤 2개만 좀 그려볼게. 2개만. 안쪽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안쪽은 마이너스 70 mV 이게 원칙이지. 바깥쪽은 모르겠고 이렇게. 됐지? 안쪽은 마이너스 70. 그런데 여기에 자극이 주어진 거야. 자극이. 보통 전기 자극이죠. 전기 자극을 딱 주면 이온 통로 쫙 열리면서 이온들이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냐? 안쪽이 플러스로 돼. 자극 준 지점은. 안쪽이 플러스 되고 여기서 Na 플러스 유입되면 바깥쪽은 마이너스로. 그럼 다요. 딴 데는 아직 안쪽 마이너스야. 바깥쪽이 플러스야. 이런 상황이라고. 다 그리면 사치니까 안 그린 거지. 됐나? 근데 아까 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기 자극을 딱 줬지. 쌤 쾅 뜨니까 Na 플러스가 움직였잖아. 그러니까 Na 플러스 움직여서 Na 플러스 안에 많아지고 Na 플러스 통로 문 열어야 되나? 공부 다 하네. 나도 할까? 공부 이렇게. Na 플러스 쫙 들어오도록. Na 플러스 통로가 열려. 이랬나? 그랬더니 봐. Na 플러스 쫙 들어왔지? 근데 얘가 이 안에서 Na 플러스 이온이 옆으로 살살살 가는 거라. 옆으로 퍼져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 옆에서. 역치 자극. 역치 전위. 우리도 Na 플러스 통로 역가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여기서 플러스. 여기서 플러스 이렇게 될 때 여기는 이제 칼륨 유출 일어나서 다시 마이너스로 된 거지. 아까 자극받았던 그 지점은 얘 탈분극이었는데 얘는 이제 재분극이 된 거지. 아까 탈분극이었던 애 이제 재분극이 된 거야. 근데 그 옆에는 아까는 분극이었는데 이제 얘 영향받고 탈분극이 시작이 된 거야. 귀찮아서 밖에 마이너스 플러스 못 적었대. 그럼 이쪽은요? 얘도 탈분극. 왜? Na 플러스가 뭐 칸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양쪽으로 쭉쭉쭉 가니까 여기서도 탈분극, 이쪽에 탈분극 둘 다 일어났다는 거지. 이랬나? yes.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 자, 이게 뭐냐면 뉴런의 축삭돌기거든. 뉴런의 축삭돌기인데
A인지 B인지 잘 모르겠어. 하나에만 자극을 준 거야. 하나에만. 근데 얘 보니까 지금 여기가 플러스 30mV더라. 근데 얘는 마이너스 80mV인 거야. 여기는 마이너스 70이 됐대. 마이너스 70. 분명히 있잖아. A, B 중 하나만 자극을 줬다. 도대체 어디에 자극을 줬을까? 이게 시험 문제가. 지금 이건 한순간이래. 한 지점이 아니고 한순간.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얘는 플러스 30, 얘는 마이너스 80, 얘는 마이너스 70. A나 B 둘 중에 하나 자극을 줬다는데. 내 생각은? 다 알 것 같은데 입을 꼭 다물고. 자연아, 네 생각은? A. 그래, 니는? 진수야, 니는? 이제 모르쇠를 한데 일부러.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이 상황인 거야. 상황인 거야. 재분극 중에서 순간적으로 많이 된 게 과분극이잖아. 맞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80이야. 탈분극은 플러스 30이야. 어디 자극받았어? 그러니까 이거 말고 요거만 있으면 둘 중에 같으면 여기 자극받았겠지. 쉽게 얘기해서 얘가 1교시, 2교시, 3교시가 있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80 되는 거. 얘도 아까 그래프에서 요거 안 그려도 되는데 이렇게 됐잖아. 그지? 물론 역지자극까지 이렇게 자세히 하기도 해. 하는데 그러면 탈분극이고 그 다음에 재분극이고 했을 때 마이너스 70 플러스 30 보통 35를 갖다 30으로 잘해. 이랬나? 그리고 마이너스 80 이렇게 되는 거라. 이 세 개의 포인트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서류 면접 통과하면 시험 치러 가고 시험 끝나고 나면 면접 한번 보는 거고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의 과목. 나? 그럼 너가 봤을 때 다음부터 1교시, 2교시, 3교시 또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야기할 건데 마이너스 80은 3단계 면접 시험 보러 갑니다. 마스크도 안 볼까? 네? 그럼 얘는 시험이 일단 잡아라. 네가 아는 거 있는지 이렇게. 나? 그럼 누가 먼저 응시했겠노? 얘가 일단 먼저 응시됐던 거 맞지? 근데 옛날에 이게 되게 헷갈렸단다. 그러면 여기서 자극을 먼저 받았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 시간이 지나면 얘는 이제 탈분극 될 거고 이제 얘가 재분극. 그 옆에 게 이제 탈분극이 시작이 되겠지. 말 되겠나? 자, 다시 한번 선생님 설명할게. 그때 선생님이 예전에 진도 나갈 때 어떻게 생각을 해라 했냐면 얘들아 전체적인 시간은 자 전화 받고 학원에까지 오는데 이동하는 시간하고 쌤하고 보강하는 시간으로 이야기를 할게. 그래, 쌤이 급하게 뭐 해달라 했는데 뭐 다른 게 펑크가 난 바람에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됐어. 수연아 빨리 와. 쌤 저 간 40분 걸려요. 그래? 알았어. 수연이 40분 동안 이동해 오면 쌤 1시간 남는다 그랬지. 60분 동안 얼마? 20분밖에 보강을 못해. 진수야 빨리 와. 날아와. 쌤 바로 옆 건물이었는데 5분 만에 온 거야. 그럼 보강을 55분 하겠지. 그치? 이런 것처럼 얘들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자극을 줬단 말이야. 그치? 얘한테 자극 줬으니까 얘는 뭐 또 오고 다시고 할 게 없는 거야. 벌써 4ms가 지나고 나니까 보통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봤을 때 1ms일 때 마이너스 60, 2ms 플러스 30, 3ms 마이너스 80. 좀 뭔 말이에요? 밀리세크라고 시간이 있는데 왜 이렇게 했잖아. 심장 잘 뛰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 했잖아. 이 그래프가 얘라고. 근데 사실 이게 초 단위가 있고 밀리세크 1000분의 1초거든. 1ms, 2ms, 3ms. 그때 막전이가 보통
1ms가 되었을 때 1ms가 되면 마이너스 60인 거야. 요쯤 돼. 그 다음에 2msec 정도 되면 플러스 30이야. 별일 없으면. 나 뭐 교감, 부교감 이런 거 없으면. 3msec 정도 되면 마이너스 80 정도의 막전위 값을 가지는 거야. 됐나? 근데 지금 여기 마이너스 70이 됐단 말은 일반적인 숫자는 이렇게 한데 4msec다. 그럼 얘는 일단 뭐 자국 올 필요 없이 막전위에 4msec 쓴 거지. 그럼 얘는 이렇게 오는데 도착하는데 1초 걸렸으니까 막전위에 3초 썼겠지. 3msec 썼겠지. 그럼 얘는 조금 더 멀리까지 자극이 와야 되지. 이동하는데 자극이 도착하는데 2msec, 막전위 변화에 2msec. 얘는 도착에 마이너스 60이 없네. 좀 멀었어야 되네. 뭐 이런 식으로. 이랬나? 그래서 막전위 값이 이 뒤로 갔잖아. 그게 자극점에 가까운 거야. 보강 시간이 길었으니까. 빨리 온 거지. 먼저 자극을 받으면 보강의 시간 많이 썼다. 막전위 변화의 시간을 많이 썼다. 이해되겠나? 이 문제 되겠나? 조금 처음에 생소하다, 그지? 처음에 생소한데 이게 시험 문제 되게 잘 나는 거라. 그럼 이걸 마이너스 70 해놨는데 뭐 간격이 좀 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근데 너희들한테 포커스는 이거야. 근데 아까 과학자가 진짜 좋아하는 거 요 위에 거하고 두 개라 그랬지. 숫자가 사람들이 보통 플러스 35가 되는데 안 이쁘잖아. 그래서 그냥 플러스 30으로 잘 써. 시험 문제 낼 때. 그래서 얘는 재분극이고 얘는 탈분극이다. 그럼 재분극이라는 게 보강 많았지? 자극되면서 가깝다. 이제 이해됐나? S. 이거는 100에 100 물으면 전부 다 헷갈려요 하는 거 중에 하나다. 됐습니까? S. 자, 그러면 일단 흥분의 전도 과정은 핵심이 뭐냐? 양방향이 돼. 양방향. 여기 자극 좋지. 양쪽으로 다 전해져. 양쪽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전도가 있었지? 전도가 있었으면 제목이 전달도 있는 거지. 전달을 설명할게. 전달. 근데 뭐가 달라요? 그래. 글자 하나 다르네. 도, 달 이렇게 다르네. 자, 볼까? 6번. 흥분의 전달. 흥분의 전달은 선생님 이렇게 적을게. 아까 전도는 전기적이었지. 이온 이동으로 전기적이었어. 그리고 양방향이었어. 근데 얘는 화학적이야. 화학적. 그리고 한 방향으로만 돼. 그래서 한 방향인데 어떤 한 방향이냐?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다음 뉴런의 가지 돌기 쪽이거나 아니면 근육한테 될 수도 있어. 근육. 윤정아, 네 팔 움직여봐 했을 때 팔, 근육 쪽으로. 다음 뉴런의 가지 돌기 또는 근육. 됐나?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화학적으로 한 방향? 이유가 있어. 축삭돌기가 있고 가지돌기가 있는데 이런 축삭돌기에 희한한 것들이 있대. 그래,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내는데 자, 일단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일부러 똑같이 그린 것처럼 약간의 틈이 있지. 이게 시냅스. 이게 뭐라고? 시냅스 틈. 혹시 자, 이 숫자 나눠야 되는데 20 나노미터. 넓은 거야, 좁은 거야? 억수로 좁아. 머리카락 하나 굵기도 안 될 정도로. 되게 좁게 떨어져 있어. 다 있진 않다는 거지. 다 있진 않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얘를 후라고 할게. 전이 축삭돌기인 거야. 전에 축삭돌기. 후에 거 가지돌기. 돌기는 빼면 돼. 자, 동글동글동글 큰 동그라미 주머니를 그려.
큰 주머니 그려. 근데 이 주머니 녹았어. 세 번째 주머니 녹았어. 자, 큰 주머니. 요 파란색이 시냅스 소포. 작은 포장지. 시냅스 소포. 시냅스 쪽에 있는 이름 뭐라고? 시냅스 소포. 시냅스 소포. 그 다음에 요 안에 쌤 다른 색깔로 동글동글 있는데 얘는 안에 있던 거 밖으로 탈출. 이거 신경 전달 물질. 신경 전달 물질. 신경 전달하는 거니까 신경 전달해주는 물질. 신경 전달 물질. 이거 있잖아. 저 위에서 자극이 오잖아. 그럼 쭉 시냅스 소포가 둥둥둥둥 이동한대. 얘가 딱 닿으면 얘가 녹아버려. 녹아버려서 뭐가 일어나냐. 막이 녹았지. 이 안에 바글바글 들어있으려고. 야, 저기 넓다. 나가볼까? 확산이 일어나.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뭐가 일어날 거다? 확산이 일어날 거다. 확산. 신경 전달 물질 쑥 나왔어. 선생님 궁금하다. 신경 전달 물질 쑥 나왔으면 다음 뉴런으로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간다. 됐지? 안 들어간다. 자, 요렇게. 요게 뭐냐? Na 플러스 통로. Na 플러스 통로 뭔지아나? Na 플러스 니만 다녀. 이거야. Na 플러스 니만 다녀. 이렇게 된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 오토바이 가면 안 되잖아. 사람 가면 안 되듯이. Na 플러스 통로, Na 플러스 니만 가. 이렇게. 근데 요 위에 이렇게 Y자처럼 하나 그려줘. Y자처럼. 수용체. 수용한다. 내가 받아줄게 이거지. 거기다 아까 왜 신경 전달 물질 흰색이었지. 걔를 갖다 이걸 딱 놔. 신경 전달 물질. 그러면 시냅스 앞에서 시냅스 소포에 들어있던 게 쭉 와가지고 세포막에 붙으면 딱 녹아. 그럼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으로 확산해서 왔는데 그 옆에 누가 보이냐면 Na 플러스 통로. 내가 들어갈까? 못 가겠어. 띵동 열어줘 이렇게 하는 거지. 됐나? 열어줘 하면 그 옆에 기다렸던 누가? Na 플러스가 이 통로 통해서 쏙 들어가는 거야. 조금 이따 제가 열릴 거거든. 자, 설명할게. 이렇게 봤을 때 Na 플러스 통로가 있었어. 여기에 이렇게 Na 플러스 이만했단 말이야. 문 열려줘야 들어가지. 그치? 근데 여기에 누가 전달?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 얘가 와서 띵동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얘가 문 열어라 해서 문을 여는 거야. 그럼 이 밖에 기다리고 있던 Na 플러스가 나 들어간다. 들어가는 거지. 그럼 Na 플러스 농도가 높아지니까 문 열까? 다 공부하네. 나도 공부할까? 이렇게 해서 문 연다 했잖아. 탈분극이 일어나는 거지. 빨리 이해되겠나? 됐어. 근데 지금 궁금한 게 있다. 왜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로는 전달이 안 일어난다 할까? 왜 여기서 저쪽으로 신호가 안 가? 너무 황당하다, 그죠? 시냅스 소포가 있어야 가지. 어디는? 가지돌기에는 시냅스 소포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를 못해. 가지돌기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 자체가 안 돼요. 뭐 분비해야지 신호가 전해질 거지. 근데 분비하는 게 없으니까 전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응? 이해되겠나? yes. 그러면 그래서 방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구나.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 쪽으로만 갈 수 있다. 됐지? 그러면 한 뉴런 내에서는 양쪽으로 뚜루룩 가서, 그러면 지금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자, 이런 7번
질문이 있다. 질문이 있는데 뉴런이 대충 그릴게. 이렇게 뉴런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이 동그라미 뭐지? 말이지. 여기가 P, Q, 여기가 R, 말이집에 S. 만약에 Q의 자극, 색깔 다른 거 안 해도 된대. Q의 자극을 줬다. 활동전이가 나타나는 지점은 어디가 있을까? P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맞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나 없나? 없지. 안 돼, 안 돼. 시험에서 진짜 잘 나요. Q의 자극 줬으니까 Q 되겠지. 쌤이 뭐 묻고 싶은지 알겠지? R 될까 안 될까? 돼. S? 왜 안 되지? 절연체. 말이집. 그래서 S는 말이집 절연체니까 흥분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응? 됐나? S. 자, 8번. 음주운전 사고, 음주운전 적발 이런 게 너무 많아서 혹시 모르겠다. 8번. 약물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너희들 아까 아세틸콜린 신경전달 물질 이런 거 있었지. 그런 것처럼 약물이 있는데 약물 중에서 각성제, 진정제, 환각제. 각성제, 진정제, 환각제. 각성 효과가 있다. 들어봤나? 뭐지? 각성 효과가 있다. 카페인. 나 이거는 알았거든. 커피, 카페인. 근데 주변에 담배 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몰랐는데 담배 든 게 뭐? 니코틴? 니코틴 각성되게 진정되게. 각성되게 진정되게. 너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애가 얘기했는데 아빠가 운전하다가 졸리네 담배 한 대 펴야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했대. 담배가 각성되래. 니코틴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지? 백해무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코틴이 각성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 그래서 잠 깨야 되는데 잠은 안 오고 정말 미치겠네. 공부해야 되는데 이럴 때 마시는 커피. 이게 각성제. 이러나? 그러면 쌤 궁금한 게 이런 각성제는 그러면 뇌가 막 흥분을 하는 거야. 왜 그렇게 됐냐면 아까 시냅스 틈 있지? 여기에 약물이 막 나오면 얘가 자극을 전해주겠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원래 통로대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잖아. 되돌아가야 되는데 되돌아가는 게 안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되돌아가는 게 막혀버리면 여기서 머물 수밖에 없지. 신경전달 물질이. 그러면 계속해서 야야야 일로 와봐 깨우는 거라.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거다. 나 아까 쌤이 설명을 좀 덜 하고 왔던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시냅스 소포 있었지. 오면 녹제 이물질 밖으로 튀어나온다 했잖아. 나왔다 지 할 일 있고는 하고는 누구 왜 집에서 나왔었잖아. 다시 집으로 되돌아가지. 얘들도 다시 되돌아가. 저쪽에 스탠바이 상태로 다시 돌아가. 다시 놓으면 네 하고 갔다가 얼른 띵동 하고 또 다시 오는 거야.
요렇게 되는데 얘가 약물을 하게 되면 여기를 막아버리는 거지. 못 들어오게. 됐지? 그래서 계속해서 흥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각성제. 그럼 진정제는 요걸 한다. 알코올. 야, 술 마시면 운전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얘 때문이야. 졸린데. 수면제. 아닌데, 내가 보니까, 영화에 보니까 술 마시고 막 되게 흥분하던데? 흥분하는 게 각성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술 마시면 흥분을 하는 이유는 대뇌가 제어 능력을 잃은 거지. 뇌가 기능 상실인 거야.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허튼 행동을 하는 게. 술 먹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나? 그래서 각성제가 아니라 수면제 역할을 하고 제어 능력을 판단을 잃게 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도 어떻게 브레이크 빨리 밟아야 되는데 내가 진정제 수면제 먹거나 이러면 못 바른다는 거라. 그럼 사고 난다. 그때 뭐 졸피뎀 가는 게 있다 뭐 이렇게 환각제 대마초. 흔히 하는 얘기로 헛게 보인다 이렇게. 헛게 보인다. 됐습니까? 9번. 강한 자극 대 약한 자극. 자, 쌤이 대학원까지 막 하고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대학교까지만 다녀서 잘 모르겠어. 다른 생물들은 막전이가 이렇게 정말 플러스 30에서 마이너스 70에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야. 생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 이 얘기를 쌤 왜 하느냐? 쌤 강한 자극, 약한 자극. 자극의 세기 예를 들어서 자 가위바위보 점점 세지네, 그지? 게임 하다가. 뭘 그렇게, 그지? 막 세진단 말이야, 점점점. 네가 이겼나, 내가 이겼나 할 때. 그러면 강한 자극 줬을 때, 약한 자극 줬을 때. 혹시 활동 전위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한다는 거야. 강한 자극을 줘도, 약한 자극을 줘도, 어쨌든 사람 기준으로 100mV 또는 105mV로 활동 전위는 유지인 거야. 근데 왜 100으로 적었냐?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30.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35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너희가 봤을 때 강하게 줬건 약하게 줬건 활동 전위는 전위 값은 일정하다. 그럼 뭐가 차이가 나요? 빈도. 강한 자극을 주면 아까 왜 심장 빨리 뛰는 거 알지? 오늘 확 뛰는 거. 그래서 얘가 활동 전위의 플러스 35, 플러스 30 되는 게 그 빈도가 높아질 뿐이다. 빈도가 높아질 뿐이야.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치? 그럼 약한 자극은 빈도가 낮다. 이해되겠나? yes. 선생님이 봤을 때 요 정도가 있었는데 좀 체크를 해주면 좋겠는 게 어떤 게 있느냐. 일단 네가 책에 이게 124쪽 일단 뉴런이라는 게 신경세포 그리고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 큰 2번에 보니까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가 있다. 밑에 그림에서 봤을 때 마리집과 민마리집이 있다. 마리집에서 이름 랑비의 결절 확인. 마리집 확인. 옆에 슈반세포가 돌돌돌 말려있는 세포였다. 핵이 있다. 둘째, 그럼 잠깐. 얘들아, 너희가 조금 전에 봤지? 랑비의 결절이 넓어? 마리집이 넓어? 다 봐놓고 또 밑에 숙여서 또 확인하는데 이렇게 축삭돌기가 있었을 때 분명히 이렇게 마리집 있었지. 그치? 랑비의 결절이 좁고 마리집이 되게 넓지 않았나? 맞지? 그럼 쌤 궁금한 게 하나가 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얘를 갖다 여기다 투영을 시킬 거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길이. 그리고 여기가 시간.
가로축이 길이, 세로축이 시간. 잠깐만. 한 번만 보여줄게.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됐냐면, 아까 좀 전에 이렇게 됐는데, 이쪽에 P가 있었지, 그치? P에 역지상을 자극을 줬어. 역지상을 자극을 줬더니, 신경 자극이 축삭돌기 말단의 방향. 이렇게. 신호가 간다는 거지. 맞지? 근데 가는데, 그때 각 지점에 도달하는데 경과된 시간. 각 지점에. 그러니까 얘가 이쪽에 자극을 줬는데 여기 도달할 때, 여기 도달할 때, 각각의 시간을 여기다 나타낸다고. 근데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냐면 이렇게 올라가고 길게, 이렇게 올라가고 길게, 이렇게 올라가고 길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나 그러면 쌤 분명히 가로축이 이게 길이 거리였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길이 짧고 길고 짧고 길고 되는데 여기가 긴 쪽이 말의 집인 거야. 긴 쪽이 말의 집이고 여기가 랑비의 결절인 거야. 맞지? 근데 말의 집이 빨라, 랑비의 결절이 빨라? 말의 집이 빠를까, 랑비의 결절이 빠를까? 말의 집은 이만큼 가는데 시간이 걸렸지, 그치? 시간이. 이만큼 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어? 요마이 걸렸다, 요마이. 이만큼 가는데 시간이 요만큼 걸렸다. 빨간색, 요만큼. 됐나? 좀 헷갈릴 수 있다. 기다려봐라. 그런데 어떻게 해서 파란색으로 하면 요 랑비의 결절 있지? 얼마 안 갔어. 얼마 안 갔는데 시간 이렇게 많이 걸렸어. 시간 이렇게 오래 걸렸어. 요 거리 가는데 이만큼 시간. 예를 들어서 이거 우리 물리 시간이면 가로를 시간 하거든. 가로를 시간 하는데 그게 세워진 거야. 한마디로 얘 정말 멀리 거리로 길이로 갔는데 시간 요만히 걸렸다고. 1초 걸렸는데 이만큼 가는데 1초 걸렸는데 요만큼 가는데 5초 걸렸단다. 시간으로 요거 1초 이거 5초 이런 식으로. 희한하죠? 왜 그러냐고? 폴짝. 쌤 징검다리 있으면 난 징검다리 되게 겁내거든. 게다가 우리 아들 그 청계천에 빠진 적도 있어. 앞사람 때문에. 그래서 징검다리 정말 싫어하거든. 가다 갑자기 딱 서갖고 사진 찍는다고. 갑자기 애 빠져가지고 있잖아. 돌멩이 상처 나고, 뭐 시계며 휴대폰이며 다 적셔서 다행히 방수가 돼서 괜찮은데 옷 다 젖고 있잖아. 팬티까지 다 다시 샀잖아. 서울 놀러 가 있다가. 자, 그럼 징검다리 어떻게? 어이구, 이렇게 가야 돼. 폴짝 뛰어서. 됐나? 그러니까 사실 폴짝 뛰는데 여기서 폴짝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좀 있고 또 폴짝 머물러서 이렇게 가는 거야. 얘가 도약 전도. 그러니까 이 긴 기간에 가는데 긴 거리에 가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렸다고. 폴짝 다시 폴짝 다시 이렇게. 그래서 랑비의 결절이 늦나? 천천히. 여기는 아까 쌤 통로 엄청 많다 그랬잖아. 통로 엄청 많다 그랬지. 얘는 폴짝 건너뛰어간다. 도약 전도. 조금 이해됐나? 됐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그렸으면 지어냈다 갈만하지, 그지? 그래서 요만큼 빨간색 갔는데 말이 지금 이렇게 길게 갔는데 1초밖에 안 걸렸는데 랑비의 결절은 이렇게 조금밖에 안 갔는데 5초나 걸렸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다? 도약 전도구나. 요런 게.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얘들한테 선생님이 이런 구심성, 원심성 얘들은 125쪽에 거 강조했던 기억나나? 내비게이션 위치 같이 되는 거 그거는 그림을 잘 확인하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어가면 자극 전도죠, 그지? 그럼 쓱 봤을 때는 통로가 있고 펌프가 있구나. 근데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이제 분극 상태일 때 누가 좀 열려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너 126쪽에 분극에 1번 분극에 자 적어줘래 휴지 상태. 자극 없대 휴지 상태.
유레너스 세포 안이 상대적으로 밑줄 쫙. 그때 표에 첫째 줄 Na 플러스 K 플러스 펌프, 얘가 이름이라 그랬지? 얘들은 ATP 소모 Na 플러스 몇 개? 3개. K 플러스 몇 개? 2개. 야, 나가 있어. 나트륨 밖으로 보내는 거. 그치? 그렇게 보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 점 있지? 그 사이에 진한 색깔로 Na 플러스 K 플러스 펌프는 세포막을 경계로 한 이온의 이동, 불균등 분포. 이온의 불균등 분포 밑줄. 펌프 때문에 이온의 불균등 분포가 있다. 이온의 농도 경사라는 말로 쌤 했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이동을 할 수 있을 건데 그 밑에 자, 요 밑줄 K 플러스 일부가 이동하나? K 플러스 통로가 일부 열려있대. 일부 열려있는 K 플러스 통로 밑줄 쫙. Na 플러스는 거의 열려있지 않습니다. 둘째 줄에 Na 플러스는 열려있는 통로가 거의 없어. 이렇게 된 거. 됐지? 그래서 점선 보이나? 유지될 때 마이너스 70. 그 다음 그 밑에 활동 전위. 나타나려면 첫 줄은 빨간색 다이아몬드. 역치 이상의 자극. 역치. 끊고 이상의 자극. 어떤 값이냐? 왼쪽에 가는 거야. 밑에 셋째 줄. 활동 전위가 발생하기 위해 도달해야 하는 최소한의 막전위. 끝나? 그러니까 우리가 전압, 이게 전위 이렇게 될 거거든. 그래서 최소한의 막전위. 그 값이다. 역치 전위. 됐지? 그러면 선생님 궁금한 게 있다. 있잖아. 만약에 이렇게 되면 활동되는 거 맞지? 맞지? 요때가 탈분극이제. 탈분극이제. 자, 어떤 약물을 처리를 했더니 이렇게 됐어. 질문이 뭐냐? 탈분극이 일어났다. OX. 파란색. 탈분극이 일어났다. OX. 깨지면 탈분극이다. 마이너스 70 깨졌지? 잠깐이지만. 그럼 탈분극인 거야. 그럼 뭐가 차이가 나요? 활동 전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 자극을 주긴 줬는데. 이건 거야. 역치 전이까지 안 된 거지. 역치 전이 마이너스 55 돼야지 팍 우리 공부할까 이거 확 열거든. 그게 안 됐다는 거야. 일단 너가 기억해야 하는 거. 그럼 탈분극 뭐예요? 마이너스 70 깨졌어. 그럼 탈분극이야. 마이너스 70 깨지면 탈분극이다. 아, 그 부지런히 적고 있나? 옆에 127쪽. 내가 적을 줄 알았다. 그래 내가 가르쳐주잖아. 127쪽. 혹시 플러스라는 그림 있나? 정상 원투. 원 보이나? 원. 너 투는 안 틀릴 건데 원에 보면 화살표 보이지? 화살표 뒤에 뭐라고? 탈분극은 일어나지만 역치전이 넘지 못해 활동전이 X 이렇게 된 거지. 탈분극의 동그라미, 활동전이 X 이렇게. 됐지? 그래서 2는 뭐야 도대체? 재분극이 도대체 언제 되는 이렇게 됐지? K 플러스 통로를 막아버린 거야. K 플러스 통로를 막아버리면 제자리 못 오겠지? 그치? 이런 게 어떻게는 맞춤 효과가 될 수도 있겠지. 자극 또다시 못 느끼게. 이해됐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요런 게 이제 함정이라는 거야. 그래서 완자책은 얘들아 내가 봤을 때 과학책 중에 원탑이다. 근데 어디까지 봐야 돼? 가 쪽에 있는 거 봐야 되고 진한 색깔 글씨 봐야 되고. 됐지? 그래서 자, 그러면 아까 127쪽의 그래프는 쌤 한번 봤다, 그지? 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리고 뒤에 넘어갔던 128쪽 아까 기억나나? 양쪽 되는 것 중에서 얘는 한쪽만 돼 있지.
그치. 1교시, 2교시, 3교시 서류 면접, 시험 치고 면접 보러 가고. 맞지?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마이너스 80에 가까운 게 자극점에 가까웠다. 막전위에 소모 많았다. 자극점에 가깝다 한 거. 말 되겠나? 그래서 한 지점을 기준으로 분극, 탈분극, 재분극이지만 동시에 여러 지점을 보면 재분극이 가까운 게 자극점에 가까운 지점이다. 대략적으로 이해가 됐나? yes. 그렇게 된 게 있었었고, 그 다음에는 그 밑에 뭐 탐구 자료창 있잖아. 곤쌤이 조금 이따 할게. 밑으로 갑니다. 자극의 세기에 따른 활동 전제 있나? 활동 전제 동그라미. 졸다학계도 활동 전제 얼마? 100mV, 105mV. 변해 안 변해? 마지막 줄에. 활동 전위 크기는 밑줄 쫙. 자극 세기랑 관계 없대? 관계 없이. 세기 X 필요 없음, 관계 없음. 됐나? 단지 너희들 그림에 있지? 약한 동그라미. 거기다가 빈도 낮. 빈도 낮. 강한 자극은 빈도가 높. 됐습니까? 그리고 129쪽에 도약전도. 좀 전에 우리 랑비의 결절, 마리집 그래프 봤지, 그지? 그것처럼 되는 거 있었다. 그 밑에 굵으면 빨리 갈 수 있다. 간 얘기가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혹시 시냅스에서 신호 전달 있나? 요 그림 중요. 1, 2, 3, 4 있지? 순서대로 잘 기억하기. 순서대로. 특히 여학교들 서술형 단디 조심하세요.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 이동해 오고, 그러면 시냅스 소포하고 세포막하고 붙으면 시냅스 소포가 높고 신경전달 물질이 밖으로 탈출이 되고 방출. 그리고 4번에 수용체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러면 Na 플러스 통로가 열리는 거대. 이온 통로가 열린대. 됐습니까? 그러면 시냅스 이후로 신경전달 물질 절대 들어갈 수 없다. 띵동 눌러주고 나는데 문 딱 열리면 Na 플러스가 들어가는 거다. 됐지? 그러니까 배달 기사들 왔을 때 띵동 하면 문 열어주면 기사 아저씨 안 들어오잖아. 맞지? 당연하지? 얘도 기사 아저씨 들어가나? 신경전달 물질 안 들어가. 음식이나 넣어줘야지. 됐습니까? 정확하게 체크하고 뒷페이지. 심장이 두근두근. 심장 왜 뛸까? 글쎄요. 누가 명령했나? 저절로 뛰는 거지. 심장박동의 자동성이 있어요. 자동성이 있는데, 이렇게 심장이 있는 데 있잖아. 와, 잔인하대. 신경이 있었잖아. 심장이 있는데 얘는 신경을 제거한 거야. 뛰겠나 못 뛰겠나? 못 뛰어요. 심장을 떼냈잖아. 당분간은 살아있어. 그러니까 왜 이식 수술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몇 시간 안에 오셔야 돼요. 몇 시간 안에 수술을 완료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처음에는 심장이 신경 때문에 뛰는 줄 알았어. 아니야. 뭐 때문에 뛰냐면 신경 전달 물질 때문에 뛰는 거야. 이게 의미가 뭐냐면 신경 뉴런이 닿여서 전기적으로 뛸까? 아니면 신경 전달 물질 때문에 화학적으로 뛸까? 이런 거야. 정답은 화학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혹시 너희들 이거 식염수에 담궈놨던 거 보여? 식염수 맹물에 담궈놓으면 터진대. 알겠나? 너 그거 안 해봤지? 네, 해봤는데 식초에다가 계란 놔두면 처음에 요랬거든. 계란이 커져요. 계란이 커져요. 왜 그렇게? 식초가 그래도 물이 많고 아세트산 조금 있고 농도가 묽어. 물이 왕창 들어서 내가 실제로 긴가민가해서 있잖아. 계란을 질량까지 재봤다. 근데 값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있잖아. 와, 어떤 느낌이냐면 탱탱볼. 밖에 석회질 껍데기 다 녹았어. 한 이틀 지나고 나니까 이게 내 눈이 착각을 했나 싶어가지고 있잖아. 보니까 이게 빵빵해졌어. 건드려 보니까 탱탱볼 같아. 그래서 실제로 내서 재보니까 무거워졌어. 삼투 현상. 밖에 석회질 껍데기 다 녹이고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 얘기 왜 했냐? 식염수에 넣어놨지. 얘는 신경이 있어서 자극을 줬어. 그럼 만약에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왔다. 교감신경. 벌떡벌떡 뛰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
통로로 연결하면 여기에 나왔던 노르에피네프린도 가서 얘도 빨리 뛰게 되는 거야. 근데 아세틸콜린 부교감 신경 끝에서 나오면 얘도 부교감 신경에서. 자, 우리 책은 얘가 늦게 된 거 아니야? 빨간색이. 느리게 뛰게 되었고 그 옆에 식염수 첨가했지. 그치? 신경 전달 물질 나온 그 식염수를 통과하니까 지도 느려졌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신경 전도 때문이가 전달 때문이가? 전달 때문인 거야. 그래서 정리. 제일 밑에 정리. 시냅스 전달은 밑줄. 전기적 X 신호가 아니고 그 끝에 화학물질에 의해 밑줄. 화학물질에 의해서 일어난다. 마지막 줄에 신경전달 물질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그 밑에 방향성 우리가 아까 확인했지? 맞지? 방향성을 확인했다. 그리고 응용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왼쪽에 암기해. 전도는 양방향. 전달은 시냅스 후 쪽으로 한 방향.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그 밑에 약물에 대해서 종류가 각성을 일으키고 우울증 치료로 하고 반하에 혹시나 모르니까 각성 우울증 치료. 우울증 치료 몰랐다 그지? 카페인, 니코틴 뭐 이런 게 있더라. 그 다음 밑에 진정제, 불안, 통증 치료, 수면제, 진통제, 아프다 이런 거. 너 감기 먹으면 왜 졸리잖아. 진통제, 진정제거든. 자야지 낫지. 약 먹고 나서 팔팔 설치면 안 낫는단 말이야. 그래서 각성제 이런 게 있다. 약물을 오남용. 자, 그래도 우리 용어는 알자. 오남용. 이거는 합성어제. 오용, 남용. 오용은 잘못 썼어. 요즘 가끔 나오지, 그지? 뭐 주사 맞았다고. 오용. 그러니까 분명히 아픈 사람들 통증 같은 거 치료하기 위한 건데 다른 용도로 썼다. 잘못 썼다. 남용. 그 말 많이 안 해도 되는데 좀 많이 썼네. 넘치네. 남용. 이러겠나? 원래 목적하고 다르게 쓰면 오용인 거대. 알겠지? 성형 치료할 때 그 마취제 같은 거 그거 사실 진짜로 있잖아. 그 수면 내시경 한다고 주사를 맞아 보니까 그 얘기 안 했나? 수면 내시경 하고 난데 또 깼어. 정말 너무 개운하긴 한데 있잖아. 시계하고 다 아무것도 안 끼고 있으니까 수면 내시경 한다고 그 위 검사할 때 저 언제 줘 이랬거든. 손님 환자분 다 하셨습니다. 이제 가시면 됩니다. 정말 쪽팔리는 거야. 아까 분명히 침대에 누워가지고 물고 계시고 1, 2, 3, 4, 5, 6, 7, 8, 10세고 학교 했는데 있잖아. 하나, 둘, 셋은 기억이 나. 그러고 난데 어디 가고 없어. 근데 그 다음에 또 손 들다가 내렸다니까. 됐다. 그 정도로 있잖아. 정말 깨어나면 날아갈 것 같은. 체중이 한 2kg 준 것 같더라고. 하고 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오용인 거다. 오용인 거다. 그거 기분 좋다. 피곤이 가신다. 오용이다. 딴 거 까먹으면 안 돼. 오용이었다. 이랬지. 자, 선생님 줬는 거. 잠깐만. 혹시 거기 자 86쪽에 10번 86쪽에 10번 민마리집 신경이래.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 웬만하면 민마리집 신경이거든. 민마리집 신경 세 지점 D1에서 D3까지가 있다. D1에 역치상의 자극을 딱 줬다. 그러면 있지? D2와 D3에서 막전위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극 딱 줬는데 D1, D2, D3. 근데 옆에 있는 기억과 니은은 D2, D3를 순서 없이. 자, 그럼 잠깐만 여기 자극 줬지. 너희한테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80 보이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80. 여기가 플러스 30. 됐습니까? 자극점에서 가까운 지점. 막전위 변화에 소요한 시간이 길다. 오케이. 하나만 적어두자. 자극점에서 가까운 지점은 막전위
변화의 소요 시간이 어떻다? 길다. 말 되겠나? 오케이. 요 문제가 문제지들마다 다 있거든. 쌤이 딱 하나만 더 했으면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딴 건 쌤 좀 했는 것 같고 89쪽에 이러다가 쌤 또 습관 나오는 거야. 이거 하나만 했다가 2개만 3개만 이렇게 안 그렇게 얼굴을 붓는다. 자, 첫 번째 어떤 민말이 신경 5번 D1으로부터 4지점이 있다. 자, 거기 보면 D1, 2, 3, 4, 5는 좀 멀다? 맞지, 그치? 몇 센치? 0, 1, 2, 3, 4, 5. 여기서부터 0, 1, 2, 3, 4, 5cm 지점. 됐지? 쭉 나와 있는 거라. 그런데, 자, 너희들한테 둘째 줄. 나는 오른쪽 거지. 3ms, 4ms, 5ms 일 때 D2와 D4에서 막전이 변화가 안 가르쳐준 거 신경 쓰지 마. 가르쳐준 걸로 충분히 풀려. 알겠지? 마이너스 70. 근데 이 값이 있잖아. 이거 보라는 게 아니야. 밑에 그래프를 한번 봐. 그래프에서 플러스 30 보여, 안 보여? 있지? 점선은 내봐야 맞춘다제. 혹시 플러스 30 밑으로 갑니다. 2ms. 마이너스 70도 놔두고 이거 잠깐만. 그럼 누구 이렇게 적을래? 선생님이 급해 재료에다가 저거래. 시간, 도달 시간, 자기 막전의 변화 시간, 우리가 3ms라고 하면 3ms는 자극이 도착하고 걔가 저런 그래프처럼 막전의 변화가 돼야 돼. 그러면 일단 요 보이는 게 마이너스 70 별로 안 할래. 뭐 0초밖에 없는데 뭐. 그럼 잠깐만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30 플러스 30 될 때 2ms 돼. 그럼 쌤 이렇게 할게. 뭐가? 막전의 변화 플러스 30이면 막 이제 쌤이 얘가 막 2 얘가 막 2 한마디로 D2 지점은 4ms일 때 막전위에 2초 썼거든. 2ms. 그럼 도달이 얼마? 1. 2. 여기 이게 도 2. D2가 도달하는데 2ms 걸렸다는 거야. D2 지점까지 자극이 도착하는데 2ms다. 이 말인 거야. 됐나? 그럼 그 위에 얘 3ms인데 플러스 30이제. 막 이제. 그럼 도 1이제. 그럼 D4가 도 1. 한마디 D4에는 1ms 만에 도착을 한 거야. D2는 2ms 만에. 그러니까 얘가 도 1, 얘가 도 2. 이게 그 물리 시간하고 똑같거든. 속력, 시간분의 거리. 그럼 도대체 어디서 출발했어? 이쪽에 출발해서 2cm 오는데 1ms 걸렸구나. 2cm per millisecond. 1ms 만에 2cm 왔다. 됐습니까? 그럼 요 속도니까 2ms니까 4cm 왔네. 이렇게 찾아줘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해법이다. 시간은 얼른 와. 보강하게. 도착 시간, 보강 시간. 하듯이 도, 막전의 변화. 그러면 딴 거 고민하지 말고 분명히 생각했다. 점선 내봐야 맞춘다. 과학은 그렇다. 점선. 근데 이 점선을 보는 게 이 점에 있었던 이 값들을 매칭해서 봐줘야지. 그치? 그러면 플러스 30 보면 뻘 보고 있지 말고 막전의 변화 2 하면 합은 3. 도 1. 이 도 1이 어디에? 여기 적혀줘야지. 과학은 데이터 모으기를 잘 해야 돼. 이랬습니까? 됐어.
그럼 이렇게 하면 요거만 하자. 이거 물었는데. 얘는 무조건 D2는 도 2야. 그럼 도 2면 막 3이지. 그럼 그게 있나 없나? 마이너스 80이네. 그러면 기억이 마이너스 80. 재밌지, 그지? 환상적으로 재밌다, 이 단원. 진짜로.